주역 43강 택천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쾌자는 비슷한 글자는 많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별로 쓰이지 않는 글자입니다. 중국어로 과이라고 발음하는데 쾌의 생긴 모양으로 활을 당길 때 엄지손가락에 끼는 가죽깍지라고 합니다. 활줄을 당겼다가 놓는 순간을 의미하니까 무엇이 터진다, 떠난다, 그리고 결단한다라는 뜻이 생겨납니다. 쾌자가 우리 생활에서 가장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글자는 결단할 결자가 되겠습니다. 이 택천괴는 위에는 연못이고 아래는 하늘입니다. 괴는 물리친다라는 뜻인데 아래 5 양효가 위에 있는 하나의 음효를 밀어내고 있는 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입니다. 윗자리에 있는 소인을 퇴치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험이 따르니 근신하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현 정부의 격에 맞지 않는 대통령의 그 궤상으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택천괴의 전체적인 주역의 점사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역점을 보고 택천괴가 나오면 다음과 같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오양이 이름을 대하고 있어 윗자리에 있는 소인을 퇴치해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에 넘치는 지위에 오르게 되면 위험이 따르니 근신하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남의 말에 잘 넘어가 사건에 말려들거나 재난을 당하기 쉽습니다. 교제를 할 때에도 위험합니다. 총서를 살펴보면 초년에는 평탄한 가운데 성장 발전하나 중년 이후는 기륭이 반반입니다. 때로는 횡재도 하는가 하면 흩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이성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말년에는 한가하고 안락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건강에 유의해야 하며 부설 관재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아랫사람을 인덕으로 대하면 반항도 가라앉습니다. 강보다는 유, 힘보다는 덕이 역경을 극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실수가 많아 실패할 위험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적극적인 사교를 하면 목적한 바를 쉽게 이룹니다. 금전적인 면으로는 돈을 빌려주어도 돌아오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아랫사람이나 부하에게 돈을 빌려주면 돌아올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택천괴의 궤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력이 점점 성장하여 이제 음의 세력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즘의 달력으로 치면 4, 5월경이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실록의 대세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5개의 양효가 맨 꼭대기에 있는 음효 하나를 밀어내기만 하면 되는 이미 대세가 결정된 낙관적 시기인 것 같지만 역은 이러한 시기일수록 낙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낙관은 비관적 결말로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사의 일방적 승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맨 꼭대기에 소인배 한 놈이 권력을 쥐고 있어 모든 조직에서 그 한 놈 때문에 이를 갈면서도 굴욕적 생활을 보내야만 하는 답답한 심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택천괴의 궤사를 살펴보면 쾌, 양우, 왕정, 부호, 유려, 고지의, 분리, 즉응, 리유, 유왕 그랬습니다. 이 궤사는 심히 해석이 곤란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어와 목적어에 관한 명료한 지정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오래 생각해보면 별로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쾌라는 괴는 오양의 군자가 이름의 소인을 판결하여 절단내어 버리는 도를 설파하는 꾀입니다. 이때 판결의 주체가 누구일까? 구오의 천자가 아래 건실한 사양의 군자들과 힘을 합세하여 상육을 내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래 사양의 군자들이 힘을 합쳐 구오의 천자를 감싸고 도는 상육의 간신배를 내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명료한 주어의 지정이 없어 오양의 정의로운 분위기가 이름의 소인배를 처단하는 사태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꾀의 결의에는 매우 신중한 배려와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주효인 이 상육을 왕의 뜻인 공개법정으로 끌어내어 성실하게 그의 죄상을 울부짖는 심정으로 낱낱이 까발려 국민 모두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여기 유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한 과정 그 자체가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육이라는 고관을 끌어내어 왕정에서 죄상을 밝히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왕정에서 까발림으로 아직도 숨어있는 많은 소인들에게 그러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반드시 본인들에게 위태로움이 닥쳤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효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우 전지 왕불승 위구, 맨 처음의 양효인데요. 먼저 이 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맨 꼭대기에 있는 소인배를 제거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을 결행하려는 군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초구도 그 군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위가 낮으며 응원도 없으며 친한 친구도 없습니다. 단지 소장기회의 객기가 충만하여 용맹하게 직진하려고만 합니다. 소인을 제거시켜야 한다는 그 의협심은 가상하지만 그러한 맹목적 기사만 믿고 거사를 도모하다가는 반드시 패배를 몰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2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양효입니다. 구이는 양효이기 때문에 강강한 기운이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괴의 중앙에 있으니 중용의 덕이 있습니다. 신중한 우환의식이 있으며 방비할 줄도 알고 사람들에게 호소하면서 울분을 표현하고 경계태세를 서서히 넓혀나갑니다. 상육을 제거하는 거사를 행할 때에는 야간에 돌연히 군사가 습격해온다 할지라도 이 구이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방비태세를 게을리 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걱정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3효를 살펴보겠습니다. 장, 무구, 유흥, 군자, 쾌쾌, 독행, 우유, 약유, 유온, 무구. 세 번째 양효를 말하는데요. 구이는 양효이면서 양유에 있는 네 꾀의 상효로서 중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측면만 남은 극히 강강한 인물입니다. 그 강강한 기색은 얼굴 용모에도 드러나고 고조선의 사람들처럼 광대뼈가 툭 붉어져 나올 정도입니다. 이러한 외골수의 기색으로 나아가면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4효를 살펴보겠습니다. 둔무부 기행차저 겨냥회망 문원불신. 네 번째 양효인데요. 구사는 양효이며 강강한 소질을 지닌 사람이지만 어디까지나 위에 있고 중용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사라는 위치가 진취적이라기보다는 틀어박혀 칩과할 궁리만 하는 좀 소극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사는 용왕매진하는 기력을 상실한 인간입니다. 지금 이 쾌께는 혁명의 대열에 참여하는 다양한 인간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구사는 그 하나의 유형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효를 살펴보겠습니다. 혈록, 쾌쾌, 중행, 무구. 다섯 번째 양효인데요. 구호는 양효로서 위가 정하여 강강하고 정의로운 천자입니다. 쾌쾌 전괴의 주체이며 모든 덕성을 갖추고 있는 탁월한 인물입니다. 상육에 음유한 소인이 비하고 있어서 항상 그의 은근한 적군에 노출되어 있으며 음양의 교감이 있기 때문에 가깝게 교류하고 있는 정황입니다. 상육은 구오 천자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으로 보면 그를 쉽게 내칠 수도 없는 정황입니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구호는 어디까지나 대의를 위해서 강, 건, 중, 정의 덕을 발현해야 하며 과감하게 의연하게 상육이라는 소인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효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꼭대기 음효를 말하는데요. 무호, 종유, 흉. 맨 꼭대기 음효를 말합니다. 드디어 상륙의 자리까지 왔다. 쾌쾌의 종국입니다. 이 호사는 당연히 도륙당하는 상륙 본인의 심정을 읊은 것입니다. 상륙의 소인은 다섯 군자가 마련한 사형대로 올라옵니다. 상륙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타인에게 애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대세는 결정되었습니다. 그대는 있을 자리에 있을 만큼 있었습니다. 역은 무정합니다. 사정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효는 바로 이렇게 무정한 판결을 내립니다. 무호야, 울부짖지 말아라. 너의 몰락은 필연적 운명이었다. 끝내 흉만 있을 뿐이로구나. 지금까지 주역의 43강인 택천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